인생 조언하는 평범한 인간, 인조인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20대 그리고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30대 분들에게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얘기보다는, 투자는 워낙 전문가들도 많으시고 여러분도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집이 진짜 왜 필요하냐, 내 집이 왜 필요하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제 사례를 같이 섞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동산 투자를 하든 하지 않든 1주택자는 빨리 되면 빨리 될수록 좋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결혼을 먼저 한 선배들이라던가 집에 대한 경험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저는 처음에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는 반전세였고요. 2년 후에는 전세, 그리고 2년 후에는 현재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매수를 했습니다. 자, 제가 두 번째 전세를 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개인정보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은 얘기 안 하고 그냥 서울의 주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전세로 살다가 집주인분과 거의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유기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키웠었어요. 하필 저희가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 약간 전세 수요가 적고 좀 시장이 활발하지 않은 때였거든요. 그래서 물론 집주인도 처음에는 저희가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 그냥 알겠다라고 했는데, 보러 오는 사람들은 계속 있는데 집이 안 나가니까 결국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집이 나가지 않는 이유는,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 이유는 당신들이 우리 허락 없이 개를 키워서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냄새 혹은 개가 이제 뭐 바닥을 긁거나 벽지를 뜯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 이러는 거예요. 얘기가 좀 심각하게 흘러갔었는데, 자, 여러분 일단 여기서 알아두시면 좋을 게, 계약서상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물론 그 어떤 행동이 범법행위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엄밀히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을 가게 되면은 여러분이 이깁니다. 자, 그런데 소송을 가면 시간 들고 비용 들고 스트레스도 계속 받잖아요. 저희도 사실 그게 싫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며칠간의 싸움 끝에 저희가 전세 보증금의 한 20%, 30% 정도를 먼저 받고 짐을 다 뺍니다. 저희 짐을 다 빼고 벽지와 장판을 다 뜯어요. 그 상태에서 임대인이 지정한 소독업체에서 와가지고 집 전체를 소독을 한번 싹 하고요. 도배 장판을 다시 하고 임대인이 확인한 이후에 보증금을 받는 조건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당연히 도배, 장판, 소독 비용은 저희가 다 댔고요. 여기서 또 알아두시면 좋은 게, 여러분 거주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거주권은 여러분의 짐이 하나라도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도배 장판을 다 뜯은 상태에서 콘크리트 위에서 한 2-3일 동안 잤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는 정말 씁쓸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내 집을 갖는다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왜냐면 세상엔 이상한 사람들이 정말 많고, 이 전세라는 거는 이상한 임대인을 만날 수 있는 확률도 있지만 전세 시세 자체가 굉장히 심하게 요동을 치잖아요. 부동산은 뭐 수요 공급 당연하지만 정부의 정책 혹은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의 심리,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 작년에 임대차 3법 발표 이후에 전세 가격 완전 껑충 튄 거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저는 그게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거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늘 얘기하잖아요. 뭐 너무나 뻔한 얘기지만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 가지가 의식주잖아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는 특히 이 주, 집이 주는 안정감이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임대인을 만났기 때문에 얼마나 쫄렸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부 받고 다 원상복구 해주고 받기로 했음에도 그 나머지 잔금을 받는 날에도 사실 안 주려는 것처럼 막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는 미리 이게 흐트러지면 법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겠다라고 다 세팅을 해놓고 갔는데 정말 스트레스 많았습니다. 결국에는 1시간여 만에 이제 받고 나왔는데, 제 이제 와이프는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 지역에 오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집이 주는 안정감이 생각보다 되게 크다라는 거를 항상 생각하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요즘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고 진짜 접근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그냥 사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말이 안 되겠죠. 하지만 집이 주는 안정감이 생각보다 되게 크다라는 거를 늘 명심하시고, 부동산은 늘 조정이 있잖아요. 조정이 있을 때 능력이 된다면, 내 능력 하에서 대출을 끌어 쓸 수 있다면 저는 내 집을 최대한 빨리 마련하시는 거를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약간 투자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듣기 쉽게 왜 내 집이 한 채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투자의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입니다. 또라이, 총량불변의 법칙은 어디서나 통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조인간이었습니다. 차오.